컨퍼런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분들과 생각도 잘 맞고 대화 자체가 흥미롭구나. 윤리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 스미스 캠퍼스 센터입니다. Center for Ethics.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t seems like, right, a problem with discourse. One of those three key features of society that Bejan discusses. Workshop settings that bring together not just thinking about A shared commitment to the dignity and equality of persons, but also a sense of commonality as necessary for human well-being.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 사이에 건전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주제인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믿음과 다른 의견을 듣게 되면은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고 정치적 참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내 생각이 맞나?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걸 통해 정치적 참여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확신이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자기의 신념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정치를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사람이 있는가, 자신의 신념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오히려 정치 참여를 안 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정치 참여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극단주의가 이끌어가게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덕목이잖아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집쟁이들이 더 정치에 참여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조심하게 되는 딜레마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극단주의가 판치게 됐는데, 두 번째 발표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안정성 추구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좋은 결론에 이르자. 문제는 그 동의의 수준이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폭넓은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만 하기, 사회적 변화는 없고 사회적 통합만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건데, 이것도 좋지 않다. 사회적 안정성과 그리고 다양성,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 나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인데, 대학 교육에서는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대학에서 통합보다는 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정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갈까. 상대방의 다른 의견에 대한 호기심, curiosity가 아주 중요하다. 너의 의견이 그렇구나, 그 이유는 뭐야? 반복해서 질문하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 그래서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소외되고 그럴수록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나 고립감 인한 극단주의를 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용하고 호기심을 가져주고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좋은 사례로 공유된 것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비폭력을 하면서 시민적인 방법으로 불복종하는 운동, 경제적으로는 보이콧, 구매 거부를 하는 운동,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폭력을 사용해서 없애버리겠구나, 그러면 안 되고, 나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폭력을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을 제거한다는 거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비폭력 원칙을 견제할 때만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아무리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그 방식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는 견해,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건전한 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극단적으로 다르더라도 대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다른 견해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용기를 잃지 말고 정치에 계속 참여하면서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 대화를 하는 방식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다름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비폭력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사회적 안정성,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사회가 획일적이지 않고 모두가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오라는 말도 있고, 사회가 획일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건강해 보이겠지만 획일화된 사회만큼 위험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사회는 없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취향이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생각이 나올 때 그 자리가 불편해질 수 있고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나쁜 점이 아니라 더 좋은 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 윤리센터 분들하고 연구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경영학 교수님이 책을 내셔서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행사장 왔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Hi, yes. Thank you, so kind of you. 근데 교수님들끼리 밴드를 하고 계셔가지고 공연도 하는 것 같습니다. No coordination. Should we give him one more chance? Yeah!